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신청을 안 했었는데 8호 와서 보니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반도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유와 누가 책임자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왜 분단이 됐고 분단을 시킨 책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분단의 원흉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38선을 그은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다 하면서 미국을 욕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전에 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승만이 남북 분단의 원흉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미국은 분단을 시킨 책임자가 아닙니다. 잠깐 그거를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해방됨과 동시에 우리는 80년 동안 지금 분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38선이 그어지게 됐냐면은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은 그 직후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쪽으로 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15가 되기 며칠 전에 8월 10일 날 이미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미국이 만약에 소련이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방치하면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소련은 직접적으로 육지하고 한반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미국은 그때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치를 하면 소련이 일주일도 안 돼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소련은 자기들이 점령한 곳에 반드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동구 여름 공산당 국가들 알죠?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게 38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그 경고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스탈린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38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38선을 그어서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미국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업선언을 하기 전 몇 달 전에 46년 2월에 북한에서는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서 화폐개혁도 하고 토지개혁도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북한이 이 시점에서 이미 단독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남한은 그때 좌우가 굉장히 서로 분열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북한한테 먹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설된 겁니다.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50선거를 할 때 유엔 선거 감시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일성과 스탈린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분단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분단의 책임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고 김일성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나서 우리가 초기에는 부산까지 밀렸지만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이라는 그런 희박한 그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진격을 했습니다. 이제 곧 통일을 할 수 있는 목진의 기회가 왔는데, 그때 중공군이 모택동이 불법으로 3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일부가 바로 여기에서 되진 겁니다. 잘 죽었지. 만약에 그때 모택동이 침략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때
이미 76년 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된 거는 바로 분단의 책임자는 김일성과 스탈린이고 통일을 막고 분단을 고착화시킨 거는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한심한 게 뭐냐, 노무현이가 뭐 대통령인지 뭔지 하고 있을 때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강택민 중국 그 주석하고 회담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노무현이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중국의 정치가는 모택동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뉴스에서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우리의 원수를 가장 존경한다고? 미친놈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바로 노무현 같은 놈들입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는 놈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중국 앞에서는 쉐쉐거리면서 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잡아 족치려고 하지. 이란한테 의도 터지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쓸데없이 스타벅스만 가지고 지랄 발광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의 적이고, 우리 지금 종북 좌파들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면 말을 안 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분단을 시킨 그 원흉이, 책임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통일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과 우리의 우리의 친구는 누가 말해도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일본과 같이 어깨동무해서 한미일 이 3국이 반드시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삼각 동맹을 해서 그 북중러 이 무자비한 놈들을 상대를 하고 우리의 자유평화 통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